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공수처법 신설, 공식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에 관한 법입니다. 네. 이게 결국에 2019년 12월 31일 연말을 마감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랍시고 내건 첫 작품이라 문재인의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안달복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 공수처 신설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 신설법은 국회에서 12월 30날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공수처법에 그 독소조항을 포함한 어떤 내용보다는 하드웨어, 정말 어떻게 해서 한국당은 저지를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민주당은 과연 그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주당이 이 공수처법이 부결될까봐 굉장히 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과연 민주당이 벌벌 떤 만큼 공수처의 가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공수처법이 앞으로 남은 필리버스터가 28일 날 필리버스터 이후에 정말 30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정말 어디에 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시간 끝부분에 제 소신껏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은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장 세워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적에 15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2중대 3중대에서 군소정당 4개 정당을 다 합쳐서 지금 163표를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속칭 민주당의 표현대로 하면은 개혁연대입니다. 개혁연대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163석을 지금 계산해 놓고 있는데 공수처법 가결에는 148표면은 통과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5표가 지금 더 많이 남아도는 거죠. 근데 163표에서 이번에 선거법을 날치기로 가결시키는데 문희상 의장이 땅땅땅 하는데 7명이 이탈해서 156표로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표가 156이니까 9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47표가 나오면 부결입니다. 부결. 그래서 크게는 163에서 147로 만들려면 16표를 사실 이탈시켜야 됩니다. 얼른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63에서 먼저 선거법 과정에서 이탈한 그 7표가요.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 김성식 의원, 이상돈 의원, 황주홍 의원, 이용호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기권도 결국에는 부결표로 되기 때문에 7표가 부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요. 그러면은 156표가 남지 않습니까? 이 156표에서요. 그분들이 이제 물론 그분들 일단 가정입니다. 제가 가정할 적에 7분은 갖다가 추가로
공수처법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가정하에 156표에서 우선 공개 천명한 공수처법에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박주민이 독소조항까지 포함된 이 수정안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 하는 게 1+4에서 군소야당에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생각하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의원은 검사 출신의 이용주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 그리고 굉장히 중도의 중도 개혁적인 그런 중도 실용주의적인 정치 노선을 계속 견지해오고 장관도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하고 굉장히 중진인 사선 5선의 중진인 장병환 의원, 이런 관료 출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군소야당 속에 156표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함께 애시당초에 권은희 수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지 말고 국무총리 후보자처럼 국회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임명 동의안을 거치자 하는 그 임명권 절차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되 기소권 남발을 막기 위해서 기소심의회를 두자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그 안을 가지고 수정을 냈던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 지금 얘기하면 156에서 벌써 6명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150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도 제가 지금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일이 검명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걸 충분히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한교환 대표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사방팔방으로 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탈표, 아니면은 반란표,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충분히 검찰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을 갖다가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 공수처만큼은 정말 아니다 하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다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몰아붙이기를 문재인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장세워서 워낙 몰아붙이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게요.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우선 전략적으로 이탈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으로서 굉장히 한교안 대표하고 전화를 하든 가서 만나든 심재철 원내대표하고서 정말 설득을 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표결에 들어가서는 합법적으로는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필리버스터,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들어가기 전에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또 그리고 선거법 표결하기 전에 선거 표결의 방법에 관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조직에 관한 또 법이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표결 방법을 국회 내 투쟁으로서는 표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한번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지난번 선거법 때처럼 한번 표결로 방법하는 그런 방법도 난 충분히 있다. 우선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표결 방법을 통해서 정말 거기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수처 신설법을 갖다 처리하자. 그렇게 나면은 이것은 부결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얼마나 반발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전화로 설득을 해서 당을 떠나서 정말 정파를 떠나서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가 또 유승민 그다음에 정병국 뭐 하태경 이런 의원들도 전부 나서서 저쪽에 군소야당에 있는 저쪽 그 호남계 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저분들에게 특히 이제 몇 명만 빼고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도저히 안 되는 뭐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닭 줬다 지붕 쳐다본 그 개 돼버린 그 개격이 돼버린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 빼고 나머지 한 25명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마다 연과 연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표결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대책을 솔로몬의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는 정이 안 될 적에는 물론 저쪽 의원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한국당이 수정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서 수정안을 이제 물론 여러 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칙조항을 둬서 유예를 둔다든지 또 아니면은 대통령 임명권을 갖다 없앤다든지 그래서 어차피 사실 정치라는 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백대빵으로 한국당이 공수처를 갖다 부결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데 다수당의 이 다수결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소수 의견을 갖다 존중하자고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고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다 해서도 안 되면 이 다수결의 원리에 또 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폭력혁명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제도권에 들어와서 폭력혁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원안 판결로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원안 부결이 안 되면은 수정안이라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서 수정안으로 사실상 이 수정안이란 건 뭐겠습니까? 공수처를 신설하되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리는 공수처를 간다는 거죠. 아니면은 공수처 신설을 갖다가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그 21대 국회 총선 끝나고 난다든지 그런 이유 부칙조항을 둬서 유예 기간을 두는 부칙조항을 담는다든지 그런 어떤 그 지혜로운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중도에 있는 그런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양식이 있는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주승용 부회장이나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장병환 의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타 전정배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을 갖다 설득을 해서 그 의원들 30-40명만 딱 해서 지금 16표가 필요하니까요. 한 25명, 17명, 18명, 25명만 하면은 그 수정안으로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결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탈표가 나와서 부결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차선으로 이런 노력을 갖다가 이러한 표결의 방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탈표를 많이 내서 저걸 원안을 부결시켜버리는 방법, 이런 거 단계별로 다 짜서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정말 30날 새벽에 국회의장 공간에 가서 전부 다 뭐 한나라 한국당 당원 수만 명하고 한국당 당원 국회의원들하고 그 문희상 의장 공간에 가서 줄건 저지 투쟁을 하시든지 저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경위권을 발동해서 그 포위망이 뚫리면 뚫린 대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문희상 의장을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에 앉혀가지고 저걸 갖다 강행 처리를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저들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수처를요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부칙에 유예기간 조항을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또 현재 윤석열 검찰이 지금 현재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지금 출범하거든요. 이게 7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게 6월 말까지 윤석열 검찰이 울산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명수사 사건 이렇게 여러 가지 포함해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호 민정비서관 맡은 전부 다 포함해서 저는 대통령까지도 서면 조사를 하든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조사할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 우리들 병원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검찰이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독소조항이 그게 말이 됩니까? 24조 2항이라고 1항 2항에 합치라고 그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검찰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안이 뭡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8,000명인가 대상되는 그 사람의 범죄를 갖다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장한테 보고하라고요? 그럼 뭐하러 검찰청 둡니까? 공수처 놔도 검찰청 없애버리지. 뭐 검찰이 대검이 공수처의 하부 기관입니까?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에 우리 수사기관은 딱 검찰총장 검찰로 딱 명시돼 있어요. 임명 절차까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규칙을 제정해서 이 법소 독소조항을 넣었다는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건요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몇 군데밖에 없고 네 군데가 5군데 없고 나머지는 부령 대통령령으로 해서 각 부서 행정부서하고 법무 무슨 부서하고 그다음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규칙 제정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면 5개 기관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령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 4+1이라는 1+1이라는 거기 협의체에서 이 독소조항 만들어가지고 뭐라고요? 검찰이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보고하라고요? 이런 그 공수처를 갖다가 설립이 되면은 윤석열 검찰이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저는 앉아서 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이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기대하는 건데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차분히 생각하면 저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극악무도하게 문희상 의장을 앞장 세워서 통과시켜서 통과시키더라도 또 7월달 출범 전에 21대 총선이 4월 15일 아닙니까? 4월 15일 날 제가 4월 15일 날 지역구 253개 선거구에서 150석을 갖다가 야당에 보수 야당에다가 우리가 몰아주면 또 되는 거고요. 150석이 안 되면 120석 이상만 몰아주면은요. 비례 의석수에 47석에서 17석하고 30석에서 다 합치면은 충분히 일당이 되고 정말 많으면 150석 합치면 또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보수 성향의 야당들이 해서 150석 이상이 되면은요. 공수처법 개정하면 되고 공수처법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27일 날 그 선거법이 강행 처리되고 또 공수처법이 변칙 기습 상정이 돼가지고 28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거치고 이제 30날 표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개탄하시면서도 분통 터뜨리시면서도 또 실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매사 차분히 생각을 하면은 또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모으면은 얼마든지 막을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상황, 이런 제가 지금 제시하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공수처 부결 51%, 공수처 가결 49%,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정말 이 전망이 딱 들어맞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공수처법에 저 악법이 정말 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차분하게 모든 힘을 모았으면 하는 기대 말씀을 또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민영상 칼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페트 전국, 대치 전국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